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 또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힘들었던 시장,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가볍게 속 시원하게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내일장에 대한 해결책 저희 지금 바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더 좋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추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밀도 있게 봐드리니까 꼭 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에 예고해드렸던 또 반도체 투탑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네. 자, 2부는 그렇게 손실이 큰 상황은 아닌데 이제 딱 사놓고 나서 약간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약간 그렇죠. 걱정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5% 가까이 SK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7만 9,1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쵸.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18만 원이었다. 맞아요. 네.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아직 손실은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고 좀 그 수익을 지켜나가고 계셨는데 워낙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셨고 매수하시면서 생각하신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좀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길게 보유할 생각이라고 하시니까요. SK 하이닉스의 전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왜 22만 원이었을까? 신고가를 지금 노리시고 있는 건데 왜 22만 원일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런 투투 것도 괜찮잖아요. 투투? 네. 투땡. 자, 어제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박준영 운영부터 네.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보유할까요? 팔까요? 아니면 가져갈까요? 네, 보유견. 보유가고요. 그렇죠. 이건 거의 그냥 보일 것 같은데. 자, 네. 김진아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목표가거든요. 자, 그러면 운영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야죠. 중요한데 이제 네. 반도체 업황은 지금 그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HBM 반도체 시장이 향후에 수년간 연평균 뭐 50%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쪽에 뭐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것 같고요. 현재 HBM 반도체 매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네. 전체 D램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올해 이제 20% 정도까지 올라가고 2027년도 가면 3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데 HBM 반도체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싸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쪽이고 네. 그래서 쉽게 반도체 방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AI 붐 때문에. 네. 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본다 한다면 그 반도체, 앞서 얘기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은행업종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업종은 지금 금리 인상 국면에서 누가 수혜주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은행주. 미국하고는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미국은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JP모건 실적 서프라이즈 주가 가지만 우리나라는 부실채권 때문에 일부 기대 시책이 계속 안 좋을 거고요. 증가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은행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산업재 소재가 그 다음인데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시장에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이쪽에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122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뱅크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뱅크 아메리카가 아마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44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144면 현재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87조 원입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냐? 133조 원이에요. 지금 디램 쪽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거든요. 네. 미국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7조 원, SK 하이닉스는 133조 원, 50조 원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뭐 계속 우상향이니까 $140 간다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200조 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130조. 130조 원이면 네. 50?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3위도 그렇게 가는데. 3위가 133조 원이고 3위가 187조 원이고 SK 하이닉스가 133조 원, 50조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대로 본다 하더라도 대체로 본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약 30%, 40% 정도 올라가야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시가총액이 똑같거든요.
예. 엄청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시장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은 좀 전개되지 않겠나. 그다음 향후에 이제 앞서 이제 실적 전망치가 앞서 일부 증권사 쪽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40조 원 나온다 한다면 PER 단위로 지금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지금 옛날에 같으면 반도체 부분 자체가 워낙 시장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프리미엄을 못 줬거든요. PER 10배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할인을 안 주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하지 않겠나. 다만 저는 이제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처럼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충분히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20만 8천 원, 2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다. 일부 증권사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증권사 목표 주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대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의 시장의 주도력은 삼성전자와 함께 유지가 좀 된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해드렸고, 손절 가격은 추세 이탈 가격을 16만 8천 원대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16만 8천 원 이탈을 한다 한다면 약간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도체팡의 특성상 약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증권사 리포트 보신 겁니까? 어쨌든 평균 가격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6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아까 전에 또 SK 하이닉스 좋다고 일부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올해 뭐 AI 서버용 제품이나 뭐 스마트폰 신제품, 거기다가 뭐 GPU 신규 칩, 거기다 HBM 이제 고용량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뭐 좋을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올해 이제 엔비디아에서 H200이 출시가 되는데, 기존 모델 대비해서 HBM3에 들어가는 H100에 비해서 용량이 76%나 큽니다. HBM3E가. 그러니까 계속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HBM3 이제 요게 12단까지 이제 적층을 하게 되는데, HBM3E가 16단까지도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적층수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메모리 업체들, 뭐 특히나 이제 뭐 요 이제 완성품을 팔게 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을 판매하게 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부가 가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가 내년 그리고 이제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자꾸 비유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갈 때 8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래서 허리다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AI 산업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제 멈추지 않거든요. 올해 AI 서버 수요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48.6%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 시장은 특히 매년 25%씩 성장을 해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 수요가 2026년에 미국 달러로 316억 달러 기록한 다음에 잠깐 수요 정체에 있고 다시 2029년에 역사적인 매출액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5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증권사들 목표치가 계속해서 어떤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제가 본 거는 1분기 매출액이 12조 8천억,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까지 상향된 건데 그 이후에도 좀 상향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는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 이후도 좋아요. 매출이 이제 2분기에는 16조, 3분기 18조, 4분기 21조 점증합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4조 6천, 그 다음에 3분기 그 다음에 6조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8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배 됩니다. 네, 1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400%. 그러니까 이거를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은 절대 지금 가격에 무슨 뭐 손절하겠다 이런 말 안 나오고 차라리 지금 어디다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 정도로. 죄송해요. 제가 좀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정도를 못 버티시면은 주식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못 먹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분기 제가 아까 실적이 아주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했는데 네. D램 영업이익률이 50%나 돼요. 랜드는 15%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D램 영업이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D램이랑 랜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재고 자산의 어떤 가치가 증가하면서 순이익 어떤 증가에 기여를 했다. 당연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 가격 사이클 상승에 당연히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고 평가 환입 금액, 그러니까 낸드랑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재고 자산의 가치가 1조 원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2조 넘게 2조 7천억, 8천억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그리고 또 HBM 이제 선두업체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네. 앞으로 앞으로 이제 적층 관련해서 HM3E까지 지금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쟁력이 향후 2년간 유지가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피크아웃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HBM3가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이 이제 8단 공급이 시작되고 공급 물량 확대가 이제 2분기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23단까지 이제 적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혀 주가 피크아웃은 뭐 기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준가가 지금 24만 원 나오는데 보니까 선행 BPS 포함해서 타겟 PBR 2배 적용해서 24만 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1만 원 정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1만 원가 달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22만 원, 23만 원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매도는 외국인이 좀 집중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17만 원 초반까지 혹시나 밀어준다면 오히려 비중을 지금 30%신데 더 실으셔서 승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 그래서 네. 목표가는 가는 21만 1차 원. 21만 원, 네. 손절가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15만 5천 원 그냥 적은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반도체 얘기할 때는 흥분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려야 그리고 돼요. 예. 자세히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100%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 좋구나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역시나 보유입니다. 두 분 다 보유고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목표가를 22만 원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그 가격대 근처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 네. 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또 그 정도다라고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 22만 원 목표가, 손절가 16만 8천 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21만 원 보수적입니다. 자, 손절가 15만 5천 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네.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부의 첫 종목을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해피트리님께서 서진 시스템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24,500원.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5%를 들고 계시는데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제 손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밀려버리는 바람에 손실로 접어들자마자 걱정된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뭐 ESS 또 이제는 5G라고 안 하죠. 6G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본래 이제 서진 시스템 하면 이제 5G로 이제 알려졌던 회사인데 그랬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완전하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쪽으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매출 비중 이 회사가 본래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매출의 비중이 거의 없을 때는 5G 쪽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반도체라든가 그 2차 전지 그 팩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쪽도 약간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 부분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35%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네. 예, 이 부분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쪽이고 예,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자체가 대부분 다 법인들이 그 베트남 쪽에 그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절감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적이 작년도 아마 4분기 때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AI 시대의 또 전력난과 함께 이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가지고 서진 시스템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활성화 좀 된다 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제한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실적이 증가됐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도 이 회사가 실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네. 예사 이제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사 사업 보고서에 좀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으로 잠재적인 오버행시 물량 자체가 이거 전환사채라 신주 인수권 물량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있죠. 보시게 되면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미상한 전환사채 물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0만 주, 14,500원짜리 200만 주, 그 다음에 14,500원짜리 400만 주, 그 다음에 23,500원짜리 290만 주, 23,500원짜리 170만 주 해가지고 또 23,500원짜리 460만 주가 총 몇만냐? 1,888만 7천 주의 오버행이시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가 발행 주식 수가 지금 얼마냐? 전체 발행 주식 수가 3,700만 주인데 거의 발행 주식의 50%에 해당되는 네. 물량이 잠재적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물량 자체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밸류 자체를.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나온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 어떤 때는 생각하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종목 1,800만 주 정도 물량이 상장된다는 그 전제를 본다 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8,700억인데 현재로 봐서는 1조 3천억짜리예요. 밸류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예사가 밸류가 이제 PR이 10배라 그러면 15배 정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의 상승 여력 자체는 크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기대 수익을 높게 잡지 마시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인 것 같고요. 차트 그런 본다면 아주 추세 자체는 깎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꺾인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사가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검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사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했는데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저도 그 전에는 조금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던 건데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실적이 예사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그걸 감안한다 한다면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시피 오버행시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짧게 보시고요. 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추가 매수도 좀 노려도 좀 되지 않겠는가.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저정권, 약간 저정권에서 23,000원권 아래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28,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26,000원대가 고점이니까 현재 아마 충분히 여기 돌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8,000원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해피트리님의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매수 23,000원에서 가능하고요. 목표가 28,000원을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매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은 행복하게 님께서 솔트룩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28,3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담으셨네요. 솔트룩스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었던 데다가 오늘 또 5% 빠지면서 이제 전저점이었던 23,000원도 깨고 좀 아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다 이제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시즌을 어떻게 좀 잘 버텨내야 할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솔트룩스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3분기 연속 적자예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좀 움직임이 좀 안 나오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별로입니다. 지금 국내 어떤 AI 열풍의 어떤 기대감은 결국 AI 하드웨어 쪽 반도체가 다 온전히 다 수혜를 입고 있고 숫자로도 증명을 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삼성 AI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서 소프트웨어 AI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갈 때 그때 재무가 다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갈 때 강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매출은 조금 증가를 하는데 적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같이 지수가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 2%대 하락 나오면 거의 2배 정도 5% 6%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
루시아를 이제 탑재한 세계 최초 생성 AI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이제 하나로 통합된 장비라고 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삼성의 또 AI, 뭐 갤럭시 AI 탑재 관련해서 이게 또 이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AI 관련주 대장주로 예전에 움직인 이력이 있는데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봤는데 제가 오늘 추세를 좀 이탈했어요. 제가 보는 추세. 그러니까 최근 3월 달에 찍은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외적 변수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2만 원대, 2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최저점인 2만 300원, 2만 500원 선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보다는 이것도 반등은 좀 줄 것 같거든요. 2월에도 보면은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에서 그러니까 2만 한 7, 8천 원까지 좀 강하게 튀어줄 수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을 해서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슈가 있으면 그래도 한 2만 한 6천 원까지는 가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외적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좋지 않아서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단이 오지 않아도 2만 5천 원 이상, 2만 6천 원, 2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좀 매도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10%시니까 크게 부담은 좀 없어 보이나 뭐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뭐 강력한 어떤 매출 모멘텀이 있어야지 강한 반등이 오는데 테마주적인 어떤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만 5천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솔트럭스는 하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짧고 강한 반등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좀 손실을 줄여나가는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32,000원에 5%입니다. 32,000원. 수익을 좀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목표가가 궁금하신 겁니까,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추가 매수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시기가요. 지금 5%인데 더 가져가신다는 거죠? 네. 예, 그럼 뭐 여유 있게 얼마까지 보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데요. 아주 여유가 있으시고, 예, 네. 목소리도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준현 운용력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 전략, 장기 전략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한번 진단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수익도 나셨는데 더 수익을 내고 싶어서 더 사고 싶다는 건데 이거 뭐 때문에 사시려는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있고요. 이게 2차 전지, 이게 2차 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사시는 거죠, 이제. 네. 이 회사가 본래 본업 자체는 이제 오일리 소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일리 소재에다가 반도체 증착과 관련된 이제 소재 쪽의 매출 비중이 약간 반반이거든요, 이제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최근에 진출한다고 얘기해서 그걸 보고 사시는 거죠. 네. 근데 2차 전지 소재 쪽의 회사가 어디 쪽인 줄 아세요? 전해액 쪽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전해액 쪽으로요. 그렇죠. 전해액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해액 쪽이 그렇게 물론 최근에 뭐 엔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해액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쪽은 아니고. 엔캠만 강한. 그렇죠. 엔캠만 강하고 전해액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나중에 그 전고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먼 미래겠지만 형성이 된다면 전해액 자체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전기차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회사가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거든요. 회사가 최근에 그 투자를 하면서도 최근에 보시면 차입금 증가 200억도 결정을 좀 했고, 보시면 회사가 이거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재무 활동으로 1,834억이 증가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투자에 따른 그 자금 조달이거든요. 이게
검정색으로 나왔다는 자체는 이게 재무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자체는 네. 자금 조달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영업 활동이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나면 괜찮은데 이제 부실 기업이 두 번, 세 번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 나면 그런 회사들은 부도로 갈 가능성이 큰데 예산자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는 아닌데 일단은 투자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영업 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났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사가 실적 자체가 512 소재 쪽에서는 예사가 돈은 안 돼요. 예사가 작년도에 예사가 원래 이제 예사가 그 512 소재 사업 그 초기에는 512 시장 자체가 상당히 시장이 전망이 좋을 때는 관련된 소재가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512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기가 전개가 된 상태에서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안 좋고요. 예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지금 매출액이 정체거든요. 2019년도 618억, 2021년도도 1100억, 2020년 1100억, 작년도 945원에 단기 순손실이 200억 정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종 우리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장이 보고 있는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전해액 쪽에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전해액 쪽에 성장성을 보고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안 좋고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 자체도 지금 주가가 엔케 매에는 주가지 못 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 성장 보고 산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40%대에서 180% 정도까지 급증했거든요. 급증했고 다만 예사가 현금 상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 자체가 최근에 예사가 보니까 그전에도 500억 정도 자금 조달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99만 주 정도가 주식으로 상장돼가지고 물량이 나왔어요. 그 물량을 소화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250억 정도는 해외 전환사채인데 돈으로 갚았더라고요. 갚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어요. 근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대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게 본래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 나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더 따라 산다든가 살려고 하거든요. 반면에 주가 떨어지면 안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저는 보유 의견만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4만 5천 원 정도까지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기대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 종목 가지고 추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뭐 비중이 5%니까 좀 더 뭐 내려온다 한다면 뭐 사볼 만도 하겠지만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추가 매수에 통한 수익보다는 오히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종목적으로 괜찮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 의견인데 일단 4만 5천 원도 언제 정도 올라간다 한다면 그 상태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청자님 대신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전액하고 OLED 소재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비만 치료제도 섞여 있어요. 비만 치료제요? 국산테코피아. 네, 약간 중간체 양산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또 비만 치료제면 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오일리 IT 회사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관련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관련 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한다는 생각 들긴 그렇죠. 하는데. 여기서는 주가 올라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 자체 주가 반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 한다면 현재 어떤 2차전지 업황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기존 회사들도 어려운데 신규 투자한 회사 자체가 투자한 이후에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지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추가 매수보다는 우선 목표가 4만 5천 원 좀 제한을 좀 드리면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것 해결 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수익 잘 내시고 다른 걸로도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산 테코피어였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갈 텐데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었고 특히 반도체 흔들렸는데 또 이쪽도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력설비 관련주인데요. 잘 그 대표적인 나갔죠. 종목 하나 살펴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배민식 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9만 8,200원에 비중 25%.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14% 급락을 하면서 20만 6,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시청자님 그동안 수익 굉장히 잘 키워가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청자님 계속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긴 한데 오늘 특히 유난히 이쪽이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거든요. 김진원 전문가님, 현대일렉트릭 다시 한번 그래도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좀 고점에서 이번 주인가요? 26만 5,500원, 4월 12일, 4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그때 좀 차트적으로는 음봉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지금 제가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부터 해서 기관이 그냥 계속해서 예, 지금 순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한 1,000주 정도 샀는데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매수세로 좀 보여집니다. 실적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계속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해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도 2027년까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2023년 말 해갖고 수주잔고가 거의 8조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뭐 중동 같은, 그다음에 유럽 같은 쪽에서도 북미 말고도 여러 그런 시장들에서, 해외 시장들에서 수주가 좀 계획되어 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뭐 AI 열풍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 어떤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AI 테마 쪽으로도 좀 편입돼서 엄청나게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코인 관련주들처럼 작년 올해 1월부터 거의 1월부터 해서 7만 원대였으니까요. 8만 원대였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갔거든요. 그 최고점까지 봤을 때 너무 단기간에 조금 급등이 최근 들어서 4월에 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럴 때는 우선은 시외에서 좀 약간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수 반등하면은 조금 다시 올라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좀 미장도 좀 보시고요. 내일 한국장도 좀 보셔야 되는데 평단을 좀 위협하시면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나 되시기 때문에 우선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저거 21선까지 다시 한번 좀 더 밀어주면 21선은 한 18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8만 원대 후반, 19만 원 하회하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주잔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27년까지 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매수도 가능해 보여요. 만약에 신규 접근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정도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내일 매도를 좀 하시고요. 내일 반등장에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물량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22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를 내일 정도부터 이번 주에 좀 매도를 좀 하시고요. 예, 지금 정도 가격선에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22만 5천 원까지 재반등 노리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일단 수익을 한번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이고요. 목표가 22만 5천 원 전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해피님께서 모트렉스 올려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밀리는 시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쪽이 되겠고 또 라닉스를 필두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모트렉스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음봉 마감을 했고 사셨던 가격이 18,600원에 10%의 비중을 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깨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자율주행이 그 현대차 그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단기적인 모멘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운영위원님.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이 많이 꺾였죠. 연초에 이제 CS2024 모멘텀 때 주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뭐 애플카도 뭐 출시 접었죠. 개발 포기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모멘텀이 많이 꺾여버렸어요. 예, 꺾여버렸고 또 현대자동차가 4단계 자율주행인가요? 그 부분 자체도 좀 늦어지고 있고 예상보다 올해 완전 4단계까지 진입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 자체가 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좀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모터럭스라는 회사는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예사는 제가 이거 종목 진단할 때 예사는 그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예사가 작년에 매출액이 5,300억이지 않습니까? 영업이 530억이고 단기수 325억인데요. 예사의 매출액의 반은 건설기계 쪽입니다. 예사 실적의 단기 수익의 90% 이상은 건설기계 쪽에서 나와요. 만약 자율주행 쪽에서 예사가 작년에 단기 수익 영업이 530억에 325억 나탔으면 주가 대박이죠. 예사 시가총액 주가가 한 5만 원, 6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건설기계 회사네요, 그냥. 그래서 예사 뜯어보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계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네. 그 회사를 이 회사가 인수했거든요. 아마 이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2019년도가 18년도가 인수했어요. 네. 작년도 건설기계 회사들이 다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업 보고서 보게 되면 작년도 보니까 전진 건설 기계가 단기 순이익이 289억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 연간 325억이면 무슨 말이에요? 거의 다 거기서 다른 났다는 다른 쪽에서는 40, 50밖에 안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모르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이 회사 실적 자체는 이게 회사 별도로 보면 이 회사 실적이 나와요. 이게 이 회사 본 실적입니다. 별실세. 연결 말고. 연결을 본업으로 본다 본업으로. 한다면 본업으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관련 완전한 자율주행 회사는 아니다. 좀 모빌아이 물론 같은 자율주행과 그런 관련된 회사는 기술력은 있어요. 아, 예. 회사가 HMI라고 이거 화면에 나온 이 운전자와 같은 대화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요즘 뭐 좋은 차들 같은 거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아이나비 생각. 매매 증강현실 그렇죠.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식으로.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성장할 건데 현재 시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가 오늘 이제 그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시초가에 12% 떴다가 음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이제 저도 어제 봤는데 단일가에, 시간에 네. 단일가에 주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시간에 단일가에. 그래서 아침에 좀 뜨겠구나. 근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시간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자기들끼리 뭐 자존심끼리 모르지만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 개인 투자가들이 전날 단일가에 주가 급등했으니까 따라서 하거든요. 그때 다 팔아버려. 그냥 엎어버립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오늘 시초가의 고점이고 오늘 똑같은 회사가 엑스코인이라는 회사예요. 어제 엑스코인이 거의 시간에서 상한가에 있었어요. 예. 근데 아침에 시가에 떴다가 바로 엎어버리거든요. 밀려버리거든요. 같은 패턴.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에서 단일가에 주가 급등한 종목들 시초가에 대체적으로 띄워가지고 세력들이 바로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렇게 한번 팔고 나서 나가버려 버리면 한동안 저 주식 한동안 못 가죠. 못 가요. 예, 못 가죠. 예,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은 일단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아침 급등 나오면 일단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서 되사놓으면 매수 단가를 낮춘다든가 손실 좀 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인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18,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쉽게 손이 못 나가죠. 못 나가는데 거의 어김없이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전강 후약으로 끝납니다. 단일가에 급등했던 종목들 아침 시초가부터 따라서 하게 되게 됩니다. 예. 예, 그런 확률이니까. 그런 그러면 몇 종목 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업력 자체가 탄탄하니까 주가는 뭐 손절할 건 없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적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오늘 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12,000원 정도 했어요. 비중이 10%니까 물타기 하셔야 되겠죠. 18,600원으로 사셨는데 18,600원으로 사셨으면 지금 이거 작년도 올해 연초네요. 1월 달에 올해 1월 2일 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연초에 이제 세스 모멘텀 때문에 그때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때 이후에 약세인데 좀 물타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시게 되게 되면 15,000원 정도까지는 뭐 2, 3개월 내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2,000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 현재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좀 보시고 그래서 이 회사 실적 자체는 건설기계 쪽에도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니까 작년에 샀었어야 되네요. 그렇게 하고 샀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추가 매수 가능하고 12,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합니다.